자, 여러분, 이 건물은 정말 너무도 좋은 건물입니다. 또한 신축 당시에는 주변에서 가장 깔끔한 건물이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실내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주변 상권 역시 뚜렷이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비어있는 층이 더 많고 새도 잘 들어오지 않으며 1층이나 2층의 경우 가게가 들어왔더라도 얼마 버티지를 못하고 거의 망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연구원 앞에 있는 건물이라 늘 보며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건물은 늘 손님들이 북적이는데 왜 여기만 이럴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풍수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내가 확실히 잘하면 되지, 어디 가든 주인하기 나름이야 라고 생각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구든 다 확실한 성공을 생각하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장사든 사업이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같은 곳에서 너무도 힘들어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 확 변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곳으로 가게나 사업체를 옮기고 나서 확 번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일전에 저의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는데 크게 번성을 하여서 다른 곳에 공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늘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직원들 간에 말썽이 생겨서 도저히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이에요. 자기도 너무 이상하다고 말이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곳에만 가면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장을 정리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매매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여 제가 두 곳의 공장을 위성사진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느낀 점,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겠다 싶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여 얼마 뒤 그 사장님을 만나고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장이 매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풍수라는 것을 보통 분들은 아주 대단한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가게를 방문하셨는데 어떤 불편함을 느끼셨다. 이는 그 가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도 있지만요, 나의 무의식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것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이 느끼는 불편함, 사람 사이에서는 괜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네, 괜히 이유 없이 가기 싫은 가게가, 사무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풍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게나 사무실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이상 번성하기 어렵겠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가게, 이상하게 지나가다가도 괜히 한번 들어가고 싶은 느낌을 주는 가게, 한번 갔다 오면 잔상에 남고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가게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풍수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번영하는 사업체를 위한, 번영하는 가게를 위한 풍수 인테리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은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환해야죠. 그래야 지나가다가도 눈에 확 띌 것이니까요. 하여 가능하면 동쪽이나 남쪽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서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출입문을 가진 가게라면 입구를 아주 환하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동쪽이나 남쪽은 번영하는 기운을 생성하는 곳이며 서쪽이나 북쪽은 소멸하는 기운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러니 또한 입구를 아주 밝게 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입문 주변에는 쓰레기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을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실내에서도 서쪽이나 북쪽 방향에 화장실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구조가 그러하시다면 반드시 그 입구에 꽃이나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방은 무조건 환해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이라면 탕비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곳은 무조건 밖에서 보아 눈에 띌 만큼 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창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요,
혹시 없으시다면 환기가 아주 잘 되도록 만들어 두셔야 하고요. 커튼이나 벽지 역시 아주 밝은 것으로, 얇은 것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방을 무거운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두신다는 것은 돈 버시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혹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냉장고 주변이나 냉장고 안은 아주 청결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두셔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또한 주방의 쓰레기통이나 오물통은 절대 밖에서 보이도록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신경 쓰십시오. 세 번째로, 계산대는 약간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계산대 방향은 주인이 서서 서쪽이나 북쪽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동쪽이나 남쪽을 보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손님이 무의식적으로 대우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 역시 약간 낮은 것이 좋으나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손님이 무조건 내려다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계산대 옆에 물과 관계된 것들은 절대 두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대신 작은 화분이나 꽃을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는 손님의 무의식 속에 상쾌함이라는 것을 만들어 줄 것이에요. 네 번째로, 청결과 환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게가 불결하다는 것은 손님을 두 번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휴지통 역시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쓰시고요. 실내 공기 역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절대 인공적인 향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 실내 공기는 무조건 환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항이나 꽃, 화분 등은 무조건 바깥쪽입니다. 간혹 수족관을 가게 가운데 두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이는 공간을 좁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이는 꽃이나 화분 역시 마찬가지이죠. 무조건 외곽 벽 쪽으로 바짝 붙여서 두셔야 하고요. 또한 깨끗하게 잘 살려 두셔야 합니다. 절대 수족관의 물이 흐리다든가 죽은 물고기, 시들어가는 식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섯 번째, 실내에 거울이 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내에 거울이 있으시다면 그 방향은 무조건 서쪽이나 북쪽입니다. 이는 들어온 돈을 나가지 못하게 잠그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한 번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실내의 꽃나무는 절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이는 어디든 그러합니다. 실내 나무가 사람의 키보다 크다는 것은 나의 기운보다 나무의 기운이 이곳을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게 혹은 이 사무실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지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풍수학에서는 이는 주인의 번영을 막는 최악의 요소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가게와 사무실의 기본 풍수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 돈이 새는 집이 있고 돈이 쌓이는 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입구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기운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이고 쌓이도록 만들어 두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가게나 사무실 역시 그러합니다. 항상 이곳을 운을 모아두는 곳으로 만드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